당진 우강면의 한 마을에 멧돼지 20여 마리가 나타나 주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 멧돼지 일부를 사살했습니다. 충남 지역 중앙아시아 이주 배경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가 국내로 파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현장과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국에서 열린 화석연료 전환 토론에서 충남 지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굴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 관람이 중단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25일 오전 당진 우강면 일대에도 멧돼지 20여 마리가 나타나 소방당국이 멧돼지 일부를 사살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멧돼지가 언제 또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네, 25일 아침 8시쯤 당진시 우강면 인근에 멧돼지 20여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진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해 멧돼지 출현 사실을 알리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와 소방당국은 엽사 4명과 드론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는데요. 신고 2시간여 만에 새끼 멧돼지 3마리를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는데요. 당진시는 멧돼지가 산으로 도망간 걸 확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멧돼지 출몰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외국인 주민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이주 배경 학생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교사가 이주 배경 학생의 적응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려인 마을에 위치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종호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 교실에는 3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교사로 한국어가 서툰 중앙아시아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수업 내용을 러시아어로 통역해주고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은 460여 명, 이 중 중앙아시아 이주 배경 학생은 321명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지만 근데 한국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과제를 풀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과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 그 학생들이 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교사들은 모두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려인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사교류 협력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초청해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아산 지역 학교 3곳에 협력교사로 배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가 한국 학교에 배치된 사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고려인 협력교사를 반깁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있어 수업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러시아 말로 설명해 줘서 좋았어요. 우리가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안하고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쳤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만족하다고 이런 말이 많이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가 한국에 온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충남 지역 교사 4명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IT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즈베키스탄 초청 선생님들을 더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중앙아시아 이주 배경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교사 협력 사업이 다문화 사회 속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대체 에너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캐나다 퀘벡 정부 주관 화석연료 전환 토론에서 김 지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충남 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며 해상 풍력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서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홍성군이 일본 오부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두 도시는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계획입니다. 오카무라 히데토 시장 등 오부시 대표단은 23일부터 3일간
홍성 스카이타워 등 주요 시설과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원도심 주차 공간 84면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11월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주차 공간은 우체국 주변 주택가와 오감리 공영주차장 등 모두 5곳입니다. 군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 소유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26년까지 291억 원을 투입해 홍성천 주변 등의 대규모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25일 도내 우수기업의 수출길 확대를 위한 충남도 해외사무소 초청바이어 수출상담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남도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독일과 일본 5개국, 61개 기업의 바이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충남도 내 170여 개 기업과 1:1 미팅, 기업 현장 방문, 충남 방문의 해 기념 지역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400여 건 이상의 수출 상담과 4,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홍성 지역 한 비료 업체는 가축 분뇨 퇴비 1,000톤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선적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수출된 비료는 두리안과 코코넛 등 농작물 재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농경지 감소와 가축 분뇨 처리의 어려움 속에서 퇴비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선정돼 국비 1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예산군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 포함 사업비 266억 원을 들여 삽교옥과 덕산면, 고덕면 등 지역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누수량 저감과 수질 사고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 24일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내 업체 38곳이 참여했으며 1:1 면접과 직무상담, 이력서 클리닉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적성검사와 모의 면접,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1회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30명이 채용됐습니다. 서산 천수만에 겨울 철새들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됐습니다. 서산시는 천수만 A지구에서 큰 기러기와 쇠기러기 등 기러기류 830여 개체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 철새의 도래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는 농경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철새들의 먹이 활동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 버드랜드는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산 버드랜드 철새 기행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가 다음 달 한 달간 하간포 탐방지원센터와 구례포구 사이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중인 표범 장지뱀과 삭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31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무료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다음 달 22일 예산문예회관에서 무료 정신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고 뮤지컬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참여자들의 사연을 익명으로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예산군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한편 10월 10일은 정신질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정신건강연맹이 정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